안녕하세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찾아가는 미술관입니다. 표현주의, 내면 세계 표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사조들과 파울 클레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대상을 해석하고 그림을 그리는 표현 기법에 따라 다양한 사조들이 등장했어요. 2023 찾아가는 미술관 세 번째 시즌인 그날의 빛의 인상주의도 현대미술 사조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표현주의 작품까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현대미술의 역사와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의 빛, 인상주의. 자연은 날씨나 시간에 따라서 사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해 줍니다. 상쾌한 아침에 보는 숲의 모습과 어둠이 시작되는 저녁 숲의 모습은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감성을 느끼게 하죠.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렇게 빛이 만드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과 사물의 느낌을 순간으로 작품 안에 담아내기 위해 종이와 물감을 들고 야외에서 빛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클로드 모네는 빛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같은 풍경을 반복해서 그리기로 유명했던 화가인데요. 인상, 해돋이는 당시 언론과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으로 구체적인 사물의 표현보다 전체적인 인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모네는 수련이 있는 연못의 경우 연못의 다양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27년 동안 300번 이상 같은 연못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표정과 동작으로 느껴지는 감성을 그리기도 했어요. 무대 위 춤추는 발레리나의 모습을 그린 에드가 드가의 작품과 가족의 편안한 일상의 모습을 많이 담은 여성 화가인 메리 카사트의 작품을 통해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개성이 강한 후기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채를 통해 상황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색채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참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요. 독특한 개성으로 작품을 표현한 화가들을 만나볼까요? 원색의 물감으로 작은 점을 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점요법을 개발한 조르주 쉐라. 원기둥이나 원뿔, 구처럼 기본의 형태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폴 세잔. 빨강, 노랑, 초록 등 밝고 강렬한 색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물의 삶을 표현한 폴 고갱. 그리고 물감을 두껍고 거칠게 덧칠해서 그림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굵고 거친 붓자국을 그대로 표현한 빈센트 반 고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미술 표현주의로 가보겠습니다.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림을 통해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표현주의는 1900년경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펼쳐진 미술 사조를 뜻해요. 표현주의 화가들은 보이는 모습과 현상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상의 색과 형태를 과장하거나 또는 생략하면서 대상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중 파울 클레와 그의 작품에 대해 살펴볼게요. 스위스에서 태어난 파울 클레는 음악과 문학을 좋아했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성악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클레는 먼 훗날 피아니스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클레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이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생각하며 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 미술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술이란 눈에 보이는 것의 재현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클레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 지닌 리듬감을 그림 작품에 표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리듬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거나 환상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하듯이
미술에도 미술의 언어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한글을 배울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배우고 영어를 배울 때는 A, B, C, D부터 배우고 또 음악을 배울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면 표현이 쉬워지듯이 미술 언어, 점, 선, 면은 미술의 표현을 위한 기본 언어입니다. 점과 선과 면을 이해할 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울 클레는 미술의 언어를 어떻게 발전시켜 표현했는지 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볼게요. 빨강의 부가는 음의 진동이 공기 중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상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의 푸가 기법은 주제 선율을 여러 성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주제 선율이 여러 성부에서 울림을 남기며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율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도 진하게 시작하여 열어지는 방향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저귀는 기계. 클레의 작품은 여러 요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노래하는 새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하지만 기계의 구조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나요? 새의 노래 소리일까요? 기계의 움직임일까요? 황금 물고기는 클레의 대표작 중 하나로 검푸른 깊은 바닷속에서 황금빛을 홀로 빛내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스크래치 기법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색칠한 바탕 위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후 뾰족한 것으로 긁어서 아래에 바탕색이 나타나도록 연출하는 기법이에요. 어두운 주변에 비해 밝은 빛을 나타내는 황금 물고기를 더욱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클레는 고양이 애호가였다고 해요. 평소에도 고양이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고양이와 새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인 고양이와 새 모습을 하나의 평면에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클레는 자신의 작품에서 간단한 선과 단순한 형태를 활용해 표현을 전달하려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한 방식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파울 클레만의 창작 기법이었습니다. 음악의 리듬감과 아름다운 멜로디를 상상하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칸딘스키와 클레 작품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음악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이들의 작품을 감상할 때 눈으로 그림을 보며 귀로 음악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찾아가는 미술관 4번째 시즌 표현주의 내면 세계 표현이었습니다.